늦은 오후 거실 한켠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민정은 한 손엔 꽃다발, 다른 손엔 휴대폰을 든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인옥은 민정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맞은편에서는 시아버지 병식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 어머님. 사진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팔짱 살짝 끼시고 네. 웃어주세요. 찰칵. 민정은 즉시 사진을 필터로 보정하더니 우리 어머님과의 행복한 시간. 사랑해요 시댁이라는 문구를 붙여 SNS에 올렸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진짜 이런 효부 어디 없나요? 시댁 사랑이 넘치는 며느리 감동이에요. 병식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며 책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엔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오늘도 민정의 쇼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잠시 후 민정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인옥이 만든 된장찌개를 냄비째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너무 짜요. 요즘 입맛에 맞추려면 조금 덜 넣으셔야죠. 아, 그리고 저녁 준비는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전 민성이 과외 숙제 좀 봐줘야 해서요. 그 말 끝에 문이 탁 닫혔다. 인옥은 아무 말 없이 냄비 뚜껑을 덮었다. 병식은 부엌 문 앞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 병식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가 처음 그것을 켰던 건 석 달 전이었다. 민정의 목소리, 태도, 말투. 모든 것이 겉과 속이 달랐다.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되었다. 병식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기록을 남길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것을. 그날 밤 인옥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민정이 참 바쁘긴 하죠.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병식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달랐다. 그래요. 바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너무 연기를 오래 하면 진심이 묻히죠. 그 말에 인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봄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아침 병식은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은 포근했지만 병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전날 밤 민정이 아내 인옥에게 무심하게 던진 말이 뇌리에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밥까지 다 하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님. 그녀의 말투엔 피로가 아닌 무례가 깃들어 있었다. 병식은 고요히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루 전 거실에서 녹음된 민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거 시아버지 쓰던 차자는 이제 빼버려요. 안 쓰시는 거 계속 두면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물건처럼 사람도 쓸모로 구분하는 듯했다. 그날 난 민정은 친구와 통화하며 집안을 거닐고 있었다. 병식은 거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 사람 좋아서 내가 다루기 쉬워요. 솔직히 그런 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집 버텨요. 시아버지요? 그냥 있으나 마나. 말하면 다 잔소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하진 않으니까 편하죠. 병식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기록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인옥은 민정이 데워온 국을 떠먹고 있었다. 병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아, 오늘 낮에 통화하는 거 들리더라. 우리 집이 불편하니? 민정은 당황하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 아버님. 그거요?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깊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능청스러웠다. 병식은 대답 대신 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 눈빛엔 묘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병식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다. 작은 커피숍 한 구석 그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가정 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향후 증여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특히 상속 유언 증여 조건에 불공정 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녹취 영상 진술이 일관되게 존재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병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식은 서재에서 작은 노트북을 켰다. 오디오 파일, 영상 캡처, 날짜별 정리된 폴더. 그의 기록은 완벽에 가까웠다. 인옥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병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민정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서. 나도 생각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 말에 인옥은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엔 이해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주말 아침 민정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분주히 오갔다.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켠 채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살갑게 웃었다. 오늘은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감자 수프를 끓여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 입맛이 까다로우시지만 이건 좋아하시거든요.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인옥의 기침 소리를 민정은 못 들은 척 넘겼다. 수프는 사실 인스턴트였고 그릇에 옮겨 담는 것 외엔 손댄 게 없었다. 그날 오후 민정은 남편 재영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배경은 시부모와 함께 앉은 거실, 테이블 위엔 간식과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인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어머님 오늘 참 예쁘세요. 이거 올리면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찰칵. 그 장면은 곧바로 민정의 SNS에 올라갔다. 시댁과 함께하는 따뜻한 주말. 가족은 사랑입니다. 댓글엔 칭찬이 쏟아졌다. 진짜 보기 좋아요. 어머님도 참 복 많으시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순간 병식은 아무 말 없이 민정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다. 사진은 따뜻했지만 그 뒤에선 냉기가 번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민정은 손자 민성이의 숙제를 도와준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인옥은 홀로 싱크대 앞에 섰다. 손이 불편한 인옥은 창거리 정리를 하다 칼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병식이 뛰어왔다. 괜찮소? 손 안 다쳤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인옥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병식은 부엌 찬장 아래서 반창고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다치면 안 돼요. 우리가 더는 가만히 있어선 안 돼요. 며칠 후 병식은 손자 민성이와 함께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조용히 상속 관련 문서를 열람하던 그는 일부 재산의 수익자를 민성이 명의의 신탁계좌로 변경했다. 가족에게 물려줄 건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날 밤 병식은 서재에서 조용히 USB 메모리에 파일을 복사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다. 민정 연극의 기록. 다음 주말 병식은 가족 모임이 예정된 식탁 위에 작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버튼을 눌러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더는 묻히지 않겠다는 결심, 더는 속지 않겠다는 각성. 그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서서히 부풀고 있었다. 그 순간 민정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찜닭 해드릴게요. 그거 좋아하시죠? 병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맑은 봄 날씨가 거실 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정은 화사한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은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날. 그리고 효부 콘셉트는 여느 때보다 철저했다. 어머님 친구 오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근데 혹시 김치찌개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 그 친구한테 엄마 음식 꼭 먹여보고 싶거든요. 인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끓여줄게. 근데 민정아, 요즘 내 손목이 조금 안 좋아서. 민정은 그 말을 끊으며 웃었다. 어머, 그럼 그냥 국물만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고기는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간 뒤 인옥은 혼자 고기 썰고 양파 볶고 땀을 훔쳐가며 찌개를 완성해야 했다. 한참 뒤 민정의 친구가 도착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다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님이요? 사람이 참 순하셔서 내가 다루긴 쉬워요. 사실 밥이야 뭐 그분이 하시고 애는 내가 키우고. 시아버님은 워낙 조용하시니까 그냥 공기처럼 계시는 정도? 그 말에 친구는 깔깔 웃었고 민정도 따라 웃었다. 저희 시댁이요? 그냥 사회생활 잘하면 돼요. 조금만 잘하는 척하면 알아서 감동하시고 SNS에 사진 올려주면 다들 효부라고 해요. 진심이 없어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순간 병식은 안방문 뒤에서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손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민정은 친구를 돌려보내고 인옥에게 다시 부탁했다. 어머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친구랑 약속이 생겨서요. 찌개는 내일 먹어도 되니까 그냥 두세요. 그 말에 인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병식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식탁에 앉았다. 인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병식은 대답 없이 천천히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소. 저 아이가 만든 가족의 얼굴 그걸 모두가 알아야 하. 그날 밤 병식은 서재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 영상 캡처, 날짜별 대화 기록. 그리고 노트북 안 폴더 하나에 이름을 바꾸었다. 진실의 날. 그 파일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병식이 참아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짓 앞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말 가족들이 모이는 식탁 위에서 그는 이 연극을 끝낼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거실에는 고소한 전 냄새가 가득했다. 민정은 요란하게 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엔 샐러드, 나물, 잡채까지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고 병식과 인옥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우리 시댁 정말 사랑하는 집이에요. SNS에도 오늘은 진심을 담은 날이라고 썼어요. 민정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말투는 더없이 다정했다. 인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병식은 묵묵히 민정의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모임이 시작되자 민정의 남편 재현, 손자 민성,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자리를 채웠다. 민정은 식사 내내 환한 미소로 모두를 챙겼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까지 준비했다. 어머님 소원 빌어보세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민정은 사진을 찍으며 병식에게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조용하시죠? 뭐 고민 있으세요? 병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고민은 없소. 다만 오늘은 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요.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병식은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요즘은요 시댁 사람들 앞에선 좋은 척만 하면 돼요.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감탄하거든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정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냥 연극이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들 다루기 쉬워요. 진짜 감정 없어도 겉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다. 재현의 얼굴도 점차 굳어갔고 인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이게 무슨...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병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민정아, 우리는 내가 진심으로 대하길 바랐어. 하지만 지금 들은 이 말들이 내 본심이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말에 민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심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말투라 그렇지 저는 진짜... 병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녹음은 한두 번이 아니요. 3개월 동안 내가 들은 말들을 모두 모았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이 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틈에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정말 그런 말 했어? 민정은 민성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날 밤 모임은 조용히 정리되었다. 재현은 말없이 민정과 짐을 챙겼고 병식은 거실에 남아 인옥의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했어. 인옥은 조용히 병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음 드디어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 창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씻겨나가듯 조용히. 며칠 후 병식의 집은 평소와 달리 정적이 가득했다. 그날의 폭로 이후 민정은 아들 민성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재현도 며칠째 늦은 퇴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옥은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거실을 채웠던 조용한 숨소리마저 허전하게 느껴졌다. 병식은 평소처럼 신문을 펴들었지만 시선은 자꾸 허공에 멈췄다. 여보 우리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요? 혹시 민정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까봐 난 그게 겁이 났어요. 병식은 신문을 접고 인옥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건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였소. 우리가 너무 오래 참은 탓이요. 며칠 후 민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예의 그 달달한 며느리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당혹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녀는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했고 인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아, 내 진심이 알고 싶구나. 그날 들은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니? 민정은 한 박자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말도 헛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다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병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가운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해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민정은 얼굴을 굳히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휴대폰을 꺼내 SNS에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로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게시물에는 힘내세요. 효부는 언제나 옳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녀의 이미지 회복은 빠르고 노련했다. 그날 저녁 재현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정의 앞에 앉았다. 민정아, 정말 다 연기였어? 민정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여보, 나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라도 우리 가족을 잘 보여주고 싶었어. 내 진심은 당신과 우리 아들뿐이야. 하지만 재현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병식이 건넨 USB 복사본이었다. 나는 아버지 편에 설 거야. 민성이에게 보여줄 가족은 연극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 말에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날 아침 인옥은 부엌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다. 한낮에 음악이 흐르고 그 안에서 민성이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울었어요? 인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울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눈물은 꼭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 민성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속삭였다. 할머니, 난 할머니가 웃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인옥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병식에게로 다시 가족의 중심으로 흘러갔다. 일요일 정오 마당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민정의 친정어머니 윤 여사였다. 세련된 투피스의 굽 높은 구두, 검은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빛은 예의보다 판단이 앞섰다. 이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한 모양이네요. 우리 딸을 울릴 줄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인옥과 병식은 어리둥절했지만 침착하게 거실로 그녀를 맞이했다. 윤 여사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민정이가 많이 상처받았답니다. 며느리가 조금 못 믿어도 감싸주는 게 시부모 역할 아닌가요? 병식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딸을 지키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족의 진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윤 여사는 짧게 웃으며 시선을 날카롭게 바꿨다. 그 진심이란 게 뭔가요? 며느리가 웃으며 밥하고 명절마다 사진 올리고 집안 체면 세워주면 된 거 아닌가요? 가정이란 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 순간 인옥이 손을 떨며 컵을 내려놓았다. 보여지는 걸로 충분했다면 내가 수년 동안 끙끙 앓고 약 먹으면서도 말없이 견뎌온 건 바보짓이었겠네요. 윤 여사는 인옥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고 민정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병식이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리고 윤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정 씨가 남긴 말들과 행동 그동안 기록해 두었어. 이걸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오. 우리 판단이 정말 과했는지 말이오. 윤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파일을 재생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묘한 침묵 속에서 민정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요. 어차피 이 집은 저한테 진심을 기대한 적 없잖아요. 저 혼자 연기한 거죠. 근데 연기라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보다 낫지 않았어요. 그 말에 병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연기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 포장된 사랑 말고 있는 그대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어. 그 말에 인옥도 조용히 덧붙였다. 민정아,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겠지. 그땐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 상처 그게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거야. 윤 여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민정도 따라 일어섰지만 그 걸음은 무거웠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그날 저녁 병식은 민정이 떠난 빈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극은 끝났지만 이 무대 위에 다시 누가 서게 될진 모르겠구려. 인옥은 그의 곁에서 담요를 접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죠. 병식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배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하오. 한 달이 지났다. 민정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친정에 머물고 있었다. 재현은 아들 민성이와 함께 시부모 댁에서 지내며 매일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왔다. 병식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인옥은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이며 부엌창으로 햇살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 고요는 한 번의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민정이 혼자 집에 찾아왔다.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치장된 모습은 아니었다. 피곤한 얼굴에 살짝 부은 눈, 두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죠? 병식은 고개만 끄덕였고 인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서 와라. 앉으렴. 민정은 식탁에 앉아 화분을 내밀었다. 연보랏빛 라벤더 한 송이가 꽃망울을 맺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분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민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극의 대사처럼 매끄럽지 않았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있었고 눈빛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더 완벽하게 보이려 했고 그러다 진짜를 잃어버렸어요. 인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었다. 민정아. 가족이란 건 잘 보이려고 사는 사이가 아니란다. 그냥 함께 견디고 살아가는 거야. 미운 날도 있고 고마운 날도 있고 그걸 다 겪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병식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의 연극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내 이야기로 다시 시작해보거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저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민성이가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연극 안 해도 좋은데. 모두가 웃었다. 오랜 시간 눌려왔던 감정이 그 짧은 말에 스르르 풀렸다. 그날 밤 네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식사였다. 며칠 후 병식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거실 한쪽 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다. 민정의 옆엔 민성이가 웃고 있었고 병식과 인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가족은 함께 버텨내는 이야기입니다. 무대가 아니라 삶 위에서.